충남 천안시 동남구. 남편이 남긴 땅이 1200평.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답니다. 1200평 곱하기 5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60억 원.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가을에 피어난 욕망.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여자의 속 시원한 통쾌한 복수. 그리고 다시 찾은 뜨거운 사랑 이야기. 인생의 가을에 피어난 진짜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을 떴답니다. 잠을 설쳤죠. 오늘 아들 준혁이네 집에 가야 했거든요. 며느리 유진이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었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양가가 함께 명절을 보낸다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래, 알았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유진이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전날 밤부터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을 무쳤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마트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정성껏 양념에 재웠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준비를 마쳤어요. 아침이 되어 남편이 쓰던 연두색 보자기에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묵직했죠. 제 정성이 담긴 무게였답니다. 가방을 챙기다 문득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오래된 갈색 봉투가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샀던 토지 서류였죠.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오전 11시쯤 준혁이 아파트에 도착했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유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이미 사돈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소파엔 유진이의 어머니가 편하게 앉아 계셨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분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더군요. 사돈께서도 오셨네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사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물을 썰고 있었답니다. 제가 나물 좀 무쳐왔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 네. 근데 요즘은 다 시켜 먹잖아요. 사돈의 목소리가 차가웠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까치발을 들고 제가 무친 나물을 맨 위 구석에 밀어 넣었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죠. 어머님 피곤하시면 소파에서 쉬세요. 아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장모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만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답니다. 제 자리는 끝자리였어요. 상석엔 유진이의 아버지가 앉으셨고요. 저는 조용히 끝자리에 앉았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유진이가 식기세척기가 있다며 말리더군요. 할 일이 없었답니다. 그저 거실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오후에 사돈과 유진이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섰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답니다. 유진이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시 찍자는 말은 없더군요. 어머님, 거실 좀 치워줄래요? 며느리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거실인데도 다시 닦았어요. 오후 4시쯤 제가 가져온 갈비를 꺼냈답니다. 사돈이 맛을 보며 중얼거렸죠. 어이구, 조금 짜네. 그리고는 제 손에서 갈비 용기를 가져가며 한마디 하더군요. 짠 게 몸에 안 좋아요. 갈비는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어요. 차례 준비가 시작됐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베란다에 나가 귤을 까먹었는데 시큼한 맛이 혀끝에 퍼지더군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혼잣말을 했답니다. 저녁 7시 차례를 지냈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죠.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저는 그 속에 없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차잔을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저도 차잔을 받았죠.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어요. 유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 유진이와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돈 부부도 자세를 고쳐 앉았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어머님, 강북에 있는 집 말이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했답니다. 이제 준혁 씨 명의로 미리 넘겨주시면 저희가 관리 잘할게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북집은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재산이었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가 20년 넘게 살던 그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유진이를 똑바로 봤죠. 내 집을 왜? 제가 물었답니다. 사돈 어르신,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잖아요. 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또렷이 말했답니다. 너희 전세 얻을 때 내 돈 다 줬잖아.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이젠 집까지 내놓으라고.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사돈의 미간이 찌푸려졌답니다. 유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답니다.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답니다. 엄마, 지금 사돈 앞에서 왜 이러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서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짐이지.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나 보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까지 내놓으라고.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다 당연했니? 이제 쓸모없으니까 요양원 보내고 집이나 챙기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혁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라니?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려는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발걸음이 멈췄지만 돌아보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손을 내려다보니 작은 숟가락 하나를 쥐고 있더군요. 차를 마시다 들고 나온 거였답니다.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저만 혼자였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렸죠. 이 시간에 버스도 지하철도 끊겼고요. 무엇보다 지금 혼자 텅 빈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 적막한 공간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군요. 추석날의 달은 언제나 밝고 둥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휴대폰을 꺼냈는데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찜질방을 검색했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더 많이 줬어야 하나?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나? 찜질방에 도착해 폰 껍데기에 끼워뒀던 비상금으로 입장료를 냈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혼자였답니다.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가니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죠. 온기가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물거품만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 넘게 와 있었답니다. 모두 준혁이에게서요. 문자도 왔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유진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읽었답니다.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다시 탕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깊어갔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누워 천장을 봤죠. 주변에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더듬으니 그 숟가락이 아직 있더군요. 작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을 꼭 쥐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답이 떠올랐어요. 집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답니다. 그 안에 든 봉투가요. 그래, 아직 나한테 내 것이 있어. 조용히 중얼거렸죠.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서 그 봉투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는 거죠. 손에 쥔 숟가락이 점점 따뜻해졌답니다. 제 체온이 전해진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찜질방 탕 안에서 저는 물거품만 바라봤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또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준혁이에게서였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주무시냐는 문자였죠. 하지만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답니다. 아침 8시쯤 준혁이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 나올 때 두고 온 가방 좀 문 앞에 놓아줘. 어제 당장 나가라고 해서 챙길 겨를도 없었잖아.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답니다. 곧 답장이 왔죠. 알았어요. 지금 놓아둘게요. 찜질방을 나와 준혁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제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재빨리 돌아섰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봉투가 그대로 있었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가방을 보는 순간 마치 제 신세 같았답니다. 주인한테 버림받아 밖에 내쳐진 물건처럼요. 아무도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인사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방만 문 밖에 내놓은 거였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젠 평온하게 느껴졌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토지 관련 서류였죠. 지역 이름을 확인했어요. 충청남도 천안시였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전에 샀던 땅이었어요.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었죠.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요. 서류를 보다가 제 이름 도장이 흐릿해진 걸 발견했답니다. 혹시 등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 메모장에 적었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했답니다. 문득 옆집 김아줌마 아들 생각이 났죠.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잘 다뤄요.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줌마, 저 윤이에요. 혹시 민수 있어요? 네네, 잠깐만요. 곧 민수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미안한데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야 하는데. 아, 인터넷으로 뽑으시려고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10분쯤 지나 민수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주소 알려주세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민수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답니다. 화면에 뭔가 막 떴다가 사라지고 클릭하고 또 뭔가 입력하고 했죠. 할머니, 신용카드 있으세요? 1,000원 정도 결제해야 해요. 카드를 건넸답니다. 민수가 카드 번호를 입력하더니 곧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다 됐어요, 할머니. 여기요. 어머, 고마워. 민수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소유자란을 봤답니다. 서윤이.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여전히 제 땅이었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사실 오래전 일이라 혹시 남편이 팔아버린 건 아닌지 세금을 못 내서 압류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여전히 제 명의였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땅이 정말 제게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휴대폰에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34번지. 매입년도 2003년. 면적 1200평 약 4000제곱미터. 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였죠. 매입가 평당 10만원 총 1억 2천만원. 당시엔 허벌판이었답니다. 남편이 노후 자금이 될 거라며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었었죠. 주변 사람들은 쓸데없는 땅 샀다고 했지만요.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적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아들 내외에게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점심 뉴스였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심코 보던 중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첨단산업단지 확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화면에 지도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이 보였어요. 특히 동남구 일대는 대기업 공장 증설과 함께 주거단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 평당 시세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남구라고요. 평당 500만 원이요. 제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손이 떨렸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1200평.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서둘러 계산기를 찾아 두드렸답니다. 1200평 곱하기 500만 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60억 원. 설마 정말. 혼잣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투자 컨설팅 업체를 검색했어요. 이런 큰일은 혼자 할 수 없었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죠. 여러 업체를 비교하다가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인베스트먼트. 리뷰도 좋고 대표가 직접 상담한다고 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누군가 받았죠. 여보세요. K인베스트먼트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 토지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60억이 될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뉴스에서 본 게 분명했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 회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답니다. 거울 앞에 섰죠. 58세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주름은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문패를 확인했답니다. K인베스트먼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답니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의 회색 머리가 인상적이었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재입니다. 손이 따뜻했답니다. 악수하는 순간 묘한 전율이 지나갔죠.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민재 씨가 의자를 권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답니다. 그가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토지 관련 상담이시라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답니다. 민재 씨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보던 눈이 점점 커졌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죠. 지역명을 확인하고 면적을 확인하고 매입 날짜를 확인했어요.
사모님, 이거 정말 대단한 땅이시네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답니다. 개발 예정 지역 한가운데입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뉴스 보셨죠? 봤어요. 민재 씨가 컴퓨터를 켜서 지도를 보여줬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개발 지역. 제 땅이 정확히 그 중심에 있었어요. 현재 시세가 평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1200평이니까 민재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60억 원 정도 되시겠네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정말 60억이었어요.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매각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고 싶어요. 민재 씨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매수자를 찾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민재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함께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악수를 하는데 또다시 그 묘한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민재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답니다. 민재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그동안 3번이나 더 만났어요. 매번 토지 매각 관련 상담이었죠.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계약서 최종 검토 때문이었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민재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답니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죠. 안으로 들어가니 사무실이 어두웠어요.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답니다. 불을 켤까요? 민재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저도 몰랐답니다. 그저 이 어둠이 편안했어요. 소파에 앉으니 민재 씨가 차를 가져왔어요.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가 제 옆에 앉았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죠.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기 보세요. 민재 씨가 서류를 가리켰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 가까이 있었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해가 되세요? 민재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만 느껴졌거든요. 윤희 씨, 민재 씨가 제 이름을 불렀답니다. 처음으로요. 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죠. 저도 그런가요?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런 느낌. 그가 말했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저는 숨을 삼켰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민재 씨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답니다. 뜨거웠죠.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꽉 잡았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남편과도 달랐답니다. 이건 금지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짜릿했죠. 윤희 씨, 민재 씨가 다시 불렀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답니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안 돼요.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왜요? 민재 씨가 물었죠. 우린 너무 늙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죠. 저는 눈을 감았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게요. 조심스럽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이었답니다. 20년 만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민재 씨의 혀가 제 입술을 핥았답니다. 저는 입을 열어줬어요. 달콤했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를 끌어당겼죠. 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았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재 씨의 입술이 제 목으로 내려갔어요. 목덜미를 핥았답니다. 간질간질했죠. 동시에 뜨거웠어요.
윤희 씨,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당신이 원하면 멈출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멈추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낯설었답니다. 갈라지고 떨렸죠.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민재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저는 숨을 참았답니다.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졌답니다. 속옷만 남았죠. 민재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름다우세요. 그가 말했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8세 여자의 몸인데 아름답다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답니다. 민재 씨의 손이 제 등으로 갔어요. 브래지어 고리를 풀었답니다. 그것마저 벗겨졌죠. 제 가슴이 드러났어요. 처지고 주름진 가슴이었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제 가슴을 감쌌답니다. 부드럽게 쥐었죠. 주물렀어요. 저는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재 씨의 입술이 제 가슴으로 내려갔답니다. 젖꼭지를 입에 물었어요. 혀로 핥았죠. 살짝 깨물었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감쌌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답니다. 꽉 쥐었죠. 민재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어두웠어요. 욕망으로 가득했답니다. 소파로 가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저를 안아 올렸답니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무게가 느껴졌답니다. 남자의 무게였죠.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민재 씨가 제 바지 단추를 풀었답니다. 지퍼를 내렸어요. 천천히 벗겼답니다. 속옷도 함께요. 이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답니다. 부끄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민재 씨도 옷을 벗기 시작했답니다. 셔츠를 벗었어요. 바지를 벗었답니다. 그의 몸이 드러났죠. 단단했어요. 50대 남자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답니다. 그가 다시 제 위로 올라왔어요. 피부가 맞닿았답니다. 뜨거웠죠. 땀이 났어요. 민재 씨의 손이 제 허벅지 사이로 들어왔답니다. 천천히 올라왔어요.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곳을 더듬었어요. 이미 젖어 있었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 씨, 민재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민재 씨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오랜만이라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좋았어요. 채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민재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리듬을 탔답니다. 저도 몸을 움직였죠. 함께요. 소파가 삐걱거렸어요. 우리의 숨소리가 섞였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죠. 민재 씨, 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몸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민재 씨의 움직임이 빨라졌답니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더 세게요. 저는 그의 등을 긁었답니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죠. 윤희 씨, 민재 씨가 신음했어요. 저도 곧 알아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절정에 다다랐답니다. 동시에요. 몸이 경련했죠. 민재 씨가 제 위에 쓰러졌어요. 무거웠지만 싫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요. 땀에 젖은 몸을 맞댄 채로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이후 민재 씨와 저는 자주 만났답니다. 토지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서로를 원했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은 민재 씨의 집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아파트였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돈되어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민재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우린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왜 여기 왔는지를요.
민재 씨가 제게 다가왔답니다. 천천히 즐겨요. 시간이 멈춘 듯 여유롭게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죠. 저도요. 제가 속삭였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를 끌어당겼답니다. 입술이 만났죠. 이번엔 부드럽지 않았어요. 거칠었답니다. 급했어요. 서로를 삼키려는 것처럼요. 민재 씨가 제 블라우스를 벗겼답니다. 단추를 풀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잡아당겼죠. 단추가 튕겨나갔답니다.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저도 그의 셔츠를 벗겼답니다. 거칠게요. 급하게요. 옷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민재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답니다. 벽에 등을 기댔죠. 차가웠어요. 하지만 곧 뜨거워졌답니다. 민재 씨가 제 속옷을 찢듯이 벗겼어요. 저도 그의 것을 벗겼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바로 들어왔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몸이 그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벽에 기댄 채로 우리는 움직였답니다. 격렬하게요. 민재 씨의 손이 제 엉덩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세게 쥐었답니다. 아플 정도로요. 하지만 좋았어요. 민재 씨, 더 세게.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젠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재 씨가 저를 침대로 데려갔어요. 던지듯이 눕혔답니다. 거칠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가 제 다리를 벌렸답니다. 그 사이로 들어왔어요. 더 깊이요. 더 세게요. 침대가 삐걱거렸답니다. 헤드보드가 벽에 부딪혔어요. 쿵쾅쿵쾅 소리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민재 씨의 입술이 제 목을 물었어요. 자국이 남을 정도로요. 저도 그의 어깨를 물었답니다. 이를 세웠죠. 서로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윤희 씨, 민재 씨가 신음했어요.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가 더 깊이 들어왔거든요. 민재 씨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렸답니다.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각도가 달라졌죠. 더 깊이 느껴졌답니다. 너무 깊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죠. 네. 제가 대답했답니다. 멈추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자세를 바꿔가며요. 뒤에서도 해봤어요. 옆으로 누워서도요. 모든 게 새로웠답니다. 남편과는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민재 씨가 저를 위로 올렸어요. 제가 위에 앉았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리듬을 찾았죠. 위아래로 움직였답니다. 민재 씨가 제 엉덩이를 잡고 도와줬어요. 제 가슴이 흔들렸답니다. 민재 씨가 그걸 쳐다봤어요. 손으로 잡았죠. 주무르고 꼬집었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쾌락에 몸을 맡겼답니다. 윤희 씨, 민재 씨가 불렀어요. 보세요. 저를 보라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숙여 그를 쳐다봤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뜨거웠답니다. 욕망으로 가득했죠. 제 눈빛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뻐요. 민재 씨가 말했답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흥분됐죠. 민재 씨가 일어나 앉았어요. 저를 무릎에 앉혔답니다. 얼굴을 마주 본 채로요. 더 깊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쌌어요. 얼굴을 파묻었죠. 그의 땀 냄새가 났답니다. 남자 냄새였어요. 좋았답니다. 민재 씨의 손이 제 엉덩이를 잡고 움직였어요. 위아래로요. 저도 힘을 줘서 움직였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윤희 씨, 곧 갈 것 같아요. 민재 씨가 신음했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절정에 다다랐답니다. 동시에요. 몸이 떨렸죠. 경련했답니다. 민재 씨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뜨거운 게 느껴졌답니다. 저도 함께 갔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답니다. 숨을 고르며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민재 씨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요.
윤희 씨,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민재 씨, 정말로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희 씨, 민재 씨가 말했죠. 이제 토지 매각도 거의 끝나가요. 계약금도 들어왔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아요. 그럼 강북집도 정리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한참을 생각했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답니다. 제 인생을요. 민재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답니다. 함께해요. 우리 둘이요. 민재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답니다. 민재 씨가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당신하고만 있고 싶어요. 휴대폰을 꺼버렸답니다. 민재 씨가 다시 키스했어요. 부드럽게요. 천천히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요. 서로를 음미하며요. 밤은 길었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길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답니다. 서로를 원한다는 걸요. 사랑한다는 걸요.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였답니다. 민재 씨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답니다. 토지 매각이 완료되었어요. 60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답니다.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이제 강북집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민재 씨가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줬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부였답니다. 집을 보러 왔을 때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20년 전 남편과 처음 이사 왔을 때요. 계약이 성사되었답니다. 2억 5천만 원에요. 토지 매각 금액과 합치니 75억 원이 넘었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준혁이와 유진이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묻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저는 짧게만 답했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그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제가 물었죠. 3천만 원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또 돈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민재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지 마세요. 민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이젠 당신 인생을 사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유진이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해요. 준혁 씨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계산된 느낌이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어렵구나. 제가 말했답니다. 전화 너머로 유진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형편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그 땅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무슨 땅? 제가 물었어요. 아시잖아요. 충청남도에 있는 땅이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어머님이 큰돈 받으셨다고요. 저는 입이 막혔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내 땅이야. 내가 처분한 거고. 그래도 아들한테 좀 주셔야죠.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답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있잖아요. 상속이 아니라 생전 처분이야. 제가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 유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민재 씨에게 전화했답니다. 알았어요. 민재 씨가 말했죠. 이젠 제대로 정리해야겠어요. 변호사를 만나세요. 그날 오후 민재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답니다. 박서준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말씀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생전 증여나 유립은 청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르신이 생전에 처분하신 거니까요. 정말요? 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확히 알리시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토요일 점심에 만나자. 한정식 집에서 내 장인 장모도 함께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이에게서 곧 답장이 왔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민재 씨와 박서준 변호사가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한정식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민재 씨는 제 옆에요. 박서준 변호사는 그 옆에 앉았답니다. 정오가 되자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가 먼저 들어왔답니다. 유진이가 그 뒤를 따라왔어요. 사돈 부부도 함께였죠.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민재 씨와 변호사를 본 거예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앉아. 제가 말했답니다. 천천히 얘기할게.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답니다. 유진이는 그 옆에요. 사돈 부부는 그 옆에 앉았죠. 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답니다. 소개할게. 제가 말했어요. 이쪽은 강민재 씨. 제 투자 컨설턴트이자. 잠시 멈췄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유진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남자친구요? 그래, 남자친구야. 제가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박서준 변호사님. 제 법률 대리인이에요.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엄마 무슨?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내 말 다 들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답니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충청남도 토지는 이미 팔았어. 60억 원 받았지. 강북 집도 팔렸어. 2억 5천만 원이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 돈 어디 갔어요? 그거 다 내 돈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쓸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유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서준 변호사가 대답했답니다. 전혀 없습니다. 생전 처분이니까요. 유류분 청구도 해당 안 돼요. 사돈이 일어나 말했죠. 그래도 자식한테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돈을 쳐다봤답니다. 사돈은 사돈 재산 유진이한테 다 주셨어요. 사돈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답니다. 준혁이 앞에 놓았어요. 이게 내 효도값이야. 준혁이가 봉투를 열었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추석날 기억나니? 제가 물었답니다. 그날 밤 문 밖으로 쫓겨난 엄마 말이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주 학원비 300만 원 줬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줬어.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줬고.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집 내놓으라고 했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유진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손을 들어 막았답니다. 다 녹음했어.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준혁이 전화, 유진이 전화, 사돈 전화. 전부 다. 방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이제 서로 평화롭게 살자. 제가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100만 원 가져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일어났답니다. 민재 씨와 변호사도 함께요. 밥값은 계산했어. 천천히 먹어. 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뒤에서 준혁이가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걸어 나갔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답니다. 상쾌했죠.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박서준 변호사도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민재 씨, 제가 그를 쳐다봤답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민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답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우리는 함께 걸어갔답니다. 햇살 속으로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한정식 집을 나온 지 2달이 지났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새 집을 구했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5평짜리 전세였죠. 민재 씨가 함께 골라줬답니다. 채광이 좋고 교통도 편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들여놓는 날이었어요. 민재 씨가 도와줬답니다. 소파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저쪽 창가가 좋겠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거든요. 민재 씨가 웃으며 소파를 옮겼답니다. 당신 집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 좋았어요. 제 집이라는 말이요. 정말 제 것이었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공간이었죠. 커튼을 달았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답니다.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흔들렸죠. 예뻤어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죠. 평화로웠답니다. 민재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턱을 제 어깨에 기댔답니다. 행복해요? 그가 물었죠. 네. 제가 대답했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민재 씨가 제 목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게요. 간질간질했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몸을 기댔어요. 따뜻했답니다. 안전했죠. 이틀 후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수영 교실이 있었답니다. 58년을 살면서 수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배워보고 싶었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답니다. 물이 차갑더군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숨 쉬는 법부터요.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게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물에 뜨는 법을 배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25m를 갈 수 있었답니다. 신기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요.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박할머니. 모두 비슷한 나이였어요.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다들 힘든 시간을 견뎌온 분들이었죠. 어느 날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윤희 씨는 자식들하고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게 서로 편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나아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지요. 다른 분들도 공감했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후회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민재 씨가 물었어요. 윤희 씨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여행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답니다. 네. 둘이서요. 어디로요? 제주도는 어때요? 3박 4일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남편과도 제주도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가고 싶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첫 비행기였어요. 무서웠지만 신났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솜사탕 같았죠.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답니다. 파랬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답니다. 민재 씨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맨발로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답니다. 간질간질했죠.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답니다. 민재 씨, 제가 불렀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민재 씨가 저를 안았답니다. 바닷바람 속에서요. 저도요. 그가 속삭였죠.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는 키스했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요. 그날 밤 펜션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창문을 열어둔 채로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답니다. 달빛이 들어왔죠. 민재 씨가 천천히 제 옷을 벗겼어요. 하나씩요. 저도 그의 옷을 벗겼답니다. 이젠 익숙해진 동작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그가 저를 침대에 눕혔답니다. 달빛 아래 우리 몸이 빛났어요. 아름다웠답니다. 민재 씨가 제 몸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목에서 시작해 가슴으로요. 배로 내려가 허벅지로요. 모든 곳에 키스했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느꼈어요. 그의 입술이 제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을 때요.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민재 씨. 그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제 위로요. 눈이 마주쳤답니다. 달빛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어요. 사랑해요. 그가 말했죠. 저도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깊이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파도 소리에 맞춰 움직였답니다. 밀려왔다 빠지는 파도처럼요. 민재 씨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더 깊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끌어안았어요. 땀이 났죠. 우리 몸이 미끄러졌답니다. 윤희 씨, 민재 씨가 신음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우리는 함께 절정에 다다랐답니다. 파도가 부서지듯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채로요. 민재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답니다. 부드럽게요. 윤희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답니다. 정말요? 네, 민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답니다. 달빛 속에서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복지관 친구들만 초대했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축복을 받았답니다. 준혁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 준혁이를 만났어요. 우연이었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저를 불렀죠. 저는 멈춰섰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답니다. 잘 지내니? 제가 물었어요. 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봤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너는 너대로.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는요? 제게 물었답니다. 보고 싶진 않아요? 보고 싶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준혁이가 알았다고 했어요. 준혁이의 대답을 듣고 민재 씨와 함께 걸어갔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봤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답니다. 아름다웠죠. 민재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후회 없으세요? 그가 물었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민재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요. 제가 말했어요. 행복하게요. 그럼요. 민재 씨가 대답했답니다. 당연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답니다. 민재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58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좋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둘씩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요. 가을에 피어난 욕망이 이제 사랑으로 익어가고 있었답니다.